세상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미지의 그림자 속에서 마침내 이상하고 매혹적인 물체가 나타나는 미공개 미스터리의 세계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번호 1. 뒷마당에서 발견된 냉전 낙진 대피소. 2016년 존 심슨은 친구로부터 도시 중심부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서 뜻밖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냉전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뒷마당 어딘가에 묻혀있던 낙진 대피소였을 것입니다. 심즈는 도시 기록과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와 유리 섬유 도무로 지어진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그가 대피소로 내려갔을 때 그는 그 대피소가 가구나 물품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건축 기록에 따르면 이 대피소는 1961년 휘테커 풀스, 위터커 풀즈에 의해 지어졌지만 50년 넘게 이전 소유자에게 그 존재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여름의 높은 기온에도 굴하지 않고 심즈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 대피소를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얕은 구덩이를 파고 초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끈기는 마침내 대피소 입구를 발견했을 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도시 시골 소방서의 대장으로서 심즈는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금속 뚜껑을 제거했지만 하루를 기다렸다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밀폐된 공간 구조 훈련을 받은 그는 공기 중에 곰팡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테스트하고 비상시 근처에 지원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심슨은 밀폐된 공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뚜껑이 또 떨어지면 아래에서 들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 안에서 심즈는 잔해와 잔해로 가득 찬 유리 섬유 돔이 있는 소박한 낙진 대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피소가 방사선 탐지기 및 2층 침대와 같은 민방위 용품을 갖춘 타임캡슐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나선형 계단을 수리하고 구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엔지니어와 계약자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들은 복원된 대피소에 사용할 물통과 같은 빈티지 민방위 물품을 찾기도 했습니다. 약 70도 정도의 시원하고 일정한 온도를 즐기면서 적어도 하룻밤을 대피소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세요. 심즈에 따르면 위터커 풀즈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한 긴장으로 인해 1960년대 투산에 유사한 낙진 대피소를 여러 개 건설했습니다. 뒷마당에 낙진 대피소가 있는지 알고 싶은 주택 소유자를 위해 심즈는 해당 부동산의 공개사항을 검토하고 투산 또는 피머 카운티의 지방 당국에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그는 적절한 예방 조치 없이 성급하게 굴착 작업에 착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땅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구멍을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심즈의 발견은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백 건이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는 낙진 대피소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완전히 복원되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민방위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합니다. 2번. 세렌디피티 사파이어. 놀랍게도 스리랑카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우물을 파던 인부들이 거대한 사파이어 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억 달러 가치로 추산되는 이 인상적인 발견은 무려 250만 캐럿에 달하는 단일 사파이어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세계적으로 보석의 수도로 알려진 나트나푸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동산은 3대 보석 상인의 마어 게미지의 소유였는데 그는 보석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갖고 발견한 금액의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한 에마어 게미지는 즉시 당국에 통보하고 1년에 걸친 철저한 청소 및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지질학자인 게미니 조이서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파이어 그룹에 놀랐으며 사파이어가 거의 4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세렌디피티 사파이어, 세런디퍼티 세파이어 라고 불리는 이 표본은 지금까지 발굴된 사파이어 중
가장 큰 그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광학 현상으로 구별되는 희귀한 스타 사파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석 커뮤니티는 개인 수집가와 박물관에 상당한 관심을 끄는 이 특별한 발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기, 희귀성 및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세렌디피티 사파이어는 자연과 인간 발견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3번, 고대 로마 주택의 유적. 도시 거리 밑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투르키예의 이즈미르 관리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숨겨진 구멍에서 고대 로마 기둥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던 이 거주지는 복잡한 건축학적 세부 사항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이 허가되지 않아 발굴에 참여한 경찰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 거의 2000년 된 원형 극장과 배우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화장실을 포함하여 이즈미르의 최근 고고학적 발견은 인상적입니다. 또한 기원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착지가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 상업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발견으로는 아이오니아 여성들이 전사한 전사 남편에 대한 애도를 상징하기 위해 착용했던 500년 된 장례용 가면 2개가 있습니다. 발굴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이즈미르는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대 과거의 보물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4. 크로아티아의 로마 전차. 2019년 크로아티아 빈코브치, 빈커프사이 마을 근처의 고고학자들은 매혹적인 로마 매장지를 발굴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마차와 그것을 끄는 말의 뼈대잔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매장은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매우 부유한 로마 가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큰 매장실 바닥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덤의 주인은 판노니아, 퍼노니어, 로마 지역의 중요한 지역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세기에는 로마 전차가 전투에 사용되었지만 이때에는 행렬과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신분 상징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의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마차와 말이 모두 똑바로 세워 묻힌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말들이 묻혔을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번호 5. 아야니스 성의 비밀. 고고학자들은 30년 넘게 터키의 아야니스 성터를 발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2022년 9월에 그곳에서 발견된 장식용 청동벽 명판보다 더 중요하거나 독특한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은 2000년부터 자신의 영토를 통치했던 우라르트 아왕 누사 2세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보물 사냥꾼들의 인기 명소입니다. 기원전 680년에서 693년 사이 청동 명판은 아마도 왕이나 왕족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벽에 장식으로 걸어두었을 것이다. 유사한 판 조각이 성 유적 안팎에서 발견되었지만 땅에서 온전하게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청동 명판의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한때 성이 있던 언덕에 묻혀있던 서로 연결된 4개의 새로운 방을 확인하고 발굴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야니스 성에는 발굴할 것이 너무 많아 앞으로 30년 동안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호 6. 이스라엘의 중세 반지. 2018년 초 정원사 데켈벤 시트릿, 디켈벤 신니트 은 갈릴리에 있는 공동체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던 중 식물에서 작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깨끗이 닦은 후 그 표면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디켈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반지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반지에 묘사된 인물이 성 니콜라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후광을 가지고 있고 주교의 크로지에를 들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반지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나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여행자, 선원, 상인, 순례자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해안을 오가는 순례자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인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7. 묻혀있는 보물. 중국 장시성 잉탄 근처 차오양진에서 건설 공사를 하던 중 30만 개의 구리 동전이라는 놀라운 매장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원화이며 960년에 시작되어 1279년까지 지속된 송나라 시대에 주조되었습니다. 그 동전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지 민속에서는 그것이 1000년 전 자신의 집 기초 밑에 모든 것을 묻었던 신비한 지주의 개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리 동전은 그다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0만 개를 갖는 것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부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금괴나 은괴로 교환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동전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리 화폐로 부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 8. 고대 유콘 화살. 캐나다의 북서쪽 끝 지방인 유콘, 유칸은 놀라울 정도로 얼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유물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1월, 유콘의 고고학자들은 끝이 아직 가시자루에 단단히 붙어있는 구리머리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기는 거의 깨끗한 상태이지만 1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리 유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화살은 고기를 얻기 위해 술록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고대 사냥꾼이 쏜 것일 것입니다. 발사 당시 이 화살은 최근 기술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약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사냥꾼들은 화살 대신 아트라테이라는 투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활과 화살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호 9. 고대 동굴의 정착. 아메리카 대륙의 인간 정착 역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발견으로 인해 인간이 지구에 도착한 날짜가 약 15,000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이 3만 년 전 이 나라 북쪽의 치크위트 동굴에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거의 2000개의 석기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과 함께 많은 양의 도구로 인해 역사가들은 동굴을 많은 수의 인간이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살았던 일종의 선사시대 호텔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클로비스가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조직화된 문명이라는 기존 이론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다. 이 동굴 거주자들이 누구든지 그들은 클로비스보다 수천 년이나 앞섰습니다. 사실 클로비스가 도착했을 때 이 신비한 문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 부지는 접근이 어렵지만 주변 지역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원시적인 방어 요새로서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번호 10. 로마 도서관의 유적. 쾰르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놀라운 고대 로마 도서관과 같은 고대 로마 유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쾰른에 번화한 중심지 거리 밑에 숨겨져 있었으며 2017년 개신교 교회가 철거된 후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철거 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을 초대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 무너져가는 벽이 도서관에 속한 것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는 벽에 두루마리를 보관할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서관에 최대 2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번호 11. 펠리스 보물, 펠리스 호드, 펠리스 호어드. 나는 이름은 200년 이상 영국 컴브리아주 펠리스의 여러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물에서 첫 번째 유물이 발견된 후 가장 최근 유물이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보물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물에는 10세기에 제작된 은반환형 브로치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인 커다란 엉겅퀴 브로치는 178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브로치와 거의 동일한 두 번째 브로치가 1830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물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1989년에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서로 가까이 작업하는 두 팀의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큰 브로치가 원래 1930년대에 의도적으로 서로 가깝게 보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항목이 의도적으로 버려졌는지 아니면 동시에 묻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 노영국 시대에 처음 대중화된 스타일이지만 이 스타일은 바이킹이 채택했으며 실제로 이 브로치는 바이킹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번호 12. 앤티크 금박 피규어. 스웨덴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아스카 유적지에서 발견한 사실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설치된 큰 홀로 보이는 유적에서 그들은 22개의 정사각형 금박을 발견했는데 주의 깊게 열어서 조사해보면 인간형 형상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려한 창조물이 약 13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중 훨씬 더 많은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모두 재건하면 3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박 조각상은 스웨덴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장소로 끌려가 그곳에 남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재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큰 연회장에서 자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확실히 고대 예술 형식입니다. 번호 1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 아부다비는 사치품과 보석의 대명사이지만 이러한 보물에 대한 매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고고학자들은 아부다비 해안의 마라와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섬세한 분홍색 진주는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신석기 시대의 보석이 이미 귀중한 물품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원석이 보석과 무역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자기 및 기타 상품과 교환되었다고 믿습니다. 진주 외에도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조개구슬, 부싯돌 화살촉 및 고급 도자기가 공개되어 그 시대의 풍부한 문화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만년의 럭셔리 전시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번호 14. 영국 무덤의 발견. 2003년 영국 에식스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프리트렐 왕자, 더 프린스 오브 프리토에 나는 별명을 가진 6세기 앵글로색슨 무덤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 해당하는 영국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유적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왕실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거주자의 치아 범랑질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만
발견된 물체는 그것이 왕자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품 중에는 골동품 거문고, 금화, 유리잔, 독특하게 색칠된 나무 상자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점령 기간에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산 주전자도 그 희귀성이 돋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거주자가 에식스의 12여 아이 왕의 형제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